안녕하십니까. 한화시스템 유아석본부의 정혜진 상무입니다. 최근 클라우드의 흐름은 인프라 중심의 이아스에서 플랫폼 중심의 파스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처럼 활용하는 사스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나 사스를 활용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화시스템의 사스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화시스템에서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스 구축 사례를 통해서 왜 사스를 고민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스 이용과 테넌트 격리 모델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실제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시스템은 크게 방산 부문과 ICT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속한 곳은 ICT 부문으로 일반적인 SI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SI, SM, 인프라, 솔루션, 클라우드 등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업을 이해하는 IT 클라우드 기술 파트너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사스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제조 시장의 흐름과 IT 서비스 회사의 당면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방향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제조 산업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현금성 자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비용을 분할 지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원가 절감을 지향하면서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은 향상시키고 싶어 합니다. IT 측면에서의 현안은 비즈니스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고도화나 최신 기술의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도 많아지고 인터페이스도 복잡하다 보니 개발과 배포 시 점검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인프라 관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원가 절감 요구가 IT에도 강하게 오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개발과 배포, 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선진화, 원가 절감, 인프라 효율화 등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제조 고객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회사들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SI 사업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대규모 SI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들도 DevOps와 MSA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단발성 대규모의 SI 사업 이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개발 배포의 효율성 향상과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력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원가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기존의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해외 시장 진출이나 매출 다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제조 IT의 개선 방향성과 IT 서비스 회사의 개선 방향성을 종합해보면 사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사스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업무 영역에 사스를 도입하거나 사스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엔터프라이즈 회사들과 IT 서비스 회사 모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스를 구축할 때 IoT나 AI, ML, DevOps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스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비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AI, ML 플랫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나 탄소 배출량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모델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는 AWS 상에 구축된 한화 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DT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의 전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은 크게 서비스, 플랫폼, 케이퍼빌리티의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서비스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DT 전반에 걸친 컨설팅, 구축, 운영을 통해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이슈를 찾아내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정의하고 그 과제들의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이후 운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ISP라는 정보화 전략 계획과 IT 마스터 플래닝이라는 DT 추진 계획을 수립해왔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ERP를 비롯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 팩토리 과제 수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해왔습니다. 구축 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많은 이해와 경험을 쌓았고 이는 다시 컨설팅 영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플랫폼입니다. 앞에서 SaaS 사업에 매우 유용한 플랫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되어 서로 연결된 플랫폼들이며 IoT, AI, ML, 데이터, DevOps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DT는 결국 데이터 수집이 기초이며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이런 데이터 수집을 IoT 플랫폼이 담당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AI, ML,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뒤 DevOps를 통해 시각화하게 됩니다. 세 개의 플랫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과제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플랫폼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역량입니다. 저희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도메인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ERP 등의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비롯한 IT에 대한 경험과 역량도 확보하고 있고 클라우드 적용 경험도 많기 때문에 업을 이해하는 IT 클라우드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도메인, IT, 클라우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DT의 근본 목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영역만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DT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을 요약하자면 첫째, 클라우드 사업의 컨설팅 구축 운영을 통한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입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에서 시각화에 이르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플랫폼들을 핵심으로 활용합니다. 셋째, 업을 이해하는 IT 클라우드 기술 파트너입니다. 앞에서 한화 시스템이 SaaS를 고민하는 이유와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Saa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aa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테넌트입니다. 테넌트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라고 번역되는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아파트라고 비유해보면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을 세입자, 즉 테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들을 다른 테넌트들과 충돌 없이 잘 분리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SaaS의 테넌트 격리 모델은 사일로, 풀,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은 다른 주택들과 분리되어 독채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풀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의 자원을 여러 임차인들이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세대가 공사를 하거나 크게 떠들고 놀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파트는 고급 단독주택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바로 풀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사일로 방식과 풀 방식을 섞어 놓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예를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고급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아서 층간소음이 걱정되거나 아파트의 답답함을 싫어하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보안, 주차장, 놀이터, 공원 등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 세대는 아파트 단지 내의 단독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대가 아파트 내의 단독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일로 방식은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풀 방식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사스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어떤 시스템을 사스화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스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참고 자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다가 자체적으로 한화 시스템 사스 유형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사스 유형 매트릭스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X축이 범용성, 즉 시장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Y축은 어플리케이션의 도메인 전문성, 즉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해당 산업이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도메인 전문성 수준이 시스템 구축 난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방계 관리 시스템의 경우는 공장, 빌딩, 공공기관 등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범용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방계 관리 시스템은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대신 수작업을 하거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전담 인력을 할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거나 현행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 구축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사스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사스를 도입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범용성이 높으면서 도메인 전문성이 높을 경우 IT 업체의 역량만 뒷받침된다고 하면 사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높은 도메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축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개별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전문성이 높은 IT 전문가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축 비용과 기간은 리스크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설비 예지 보존은 도메인 전문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서 개별 회사마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비나 공정이 변화되었을 때나 대상 설비가 추가되었을 경우 전문가들을 다시 소싱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전문가 집단이 상시적으로 예지 보존 모델의 정확도를 올려주고 새로운 설비에 맞는 모델도 추가해주고 전문적인 운영 서비스를 해준다면 이 또한 사스를 도입해야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범용성과 도메인 전문성 기준으로 분석하다 보면 사스화에 적합한 대상들이 큰 틀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사스화 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스화할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했다면 이제 사스 테넌트 격리 모델을 정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지을지, 아파트를 지을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결합해서 지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격리 모델을 선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고민 끝에 자체적으로 만든 한화 시스템 사스 테넌트 격리 모델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 격리 모델의 X축은 트랜잭션량 또는 고객 등급의 수준입니다. 현실 세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거주자의 숫자와 전용 서비스를 원하는 프리미엄 고객인지의 여부입니다. Y축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도입니다. 보안과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유명인들이 출입자를 통제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중요도가 높은 경우나 트랜잭션 수가 많은 경우는 다른 고객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도록 별도의 환경을 구성하는 사일로 방식을 권장합니다.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별도로 구성되지만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예지보전 시스템 같은 경우 공장의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장 진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정 데이터는 보안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할 경우 설비의 실시간 트랜잭션 수가 많아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일로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중요도가 높지 않고 트랜잭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풀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요소들을 모두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사일로 대비 저렴한 편이나 다른 고객의 예상치 못한 트랜잭션 증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고객사 특유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O&M 모니터링 및 발전량 예측의 경우는 트랜잭션 수도 많지 않고 보안 중요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일로와 풀을 합쳐놓은 모델입니다. 풀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특수한 상황의 고객은 사일로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빌딩은 풀로 구성하고 공장은 사일로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 하이브리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좌측 하단의 풀 영역에 4단계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왼쪽 상단의 하이브리드 A와 오른쪽 하단의 하이브리드 B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보안의 중요성이 높은 고객이 보안 강화를 요구한다면 그 고객을 위한 사일로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풀 방식에서 하이브리드 A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떤 고객이 관리하는 빌딩이 100개가 넘어 트랜잭션도 많고 특정 빌딩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도 별도로 사일로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하이브리드 B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SaaS 테넌트 격리 모델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최초에 설정했던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참고하시면 테넌트 격리 모델 선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SaaS에 대한 고민과 SaaS 테넌트 격리 모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화 시스템이 구축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SaaS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 관리 시스템은 공장이나 빌딩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예약이나 방문을 접수하고 승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의 주요 업무 대비 중요성은 낮지만 시스템이 없는 경우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해서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업무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배정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하게 관리되지도 못하고 도입 당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시스템이 노후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장, 공공기관, 빌딩 등 4단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만한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은 높은 편입니다. 개별 시스템 규모는 작지만 범용성이 높고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API를 제공합니다. SaaS 테넌트 격리 모델은 풀 모델을 선정했으나 향후 고객 요구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로 확장 가능합니다.
RE100이나 ESG, 넷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에게 탄소 배출 절감은 매우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접근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빌딩이나 공장의 설비와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예측하며 향후 탄소 배출 절감의 기반이 되는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을 AWS의 Connected Spa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했습니다. IoT와 AI/ML 플랫폼을 활용했고 구축 범위는 크게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부분과 세이지메이커로 AI 모델을 만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에서 실제로 운영 중이며 추가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최적 운전 조건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산업의 회전체용 예지보전 시스템입니다. AWS의 커넥티드 팩토리와 사스 팩토리를 활용하여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예지보전 시스템은 약어로 PDM이라고 부르는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의 약자입니다. 유아 공장에는 회전체가 많이 있는데 압축기, 펌프, 열교환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위쪽이 AI 모델 부분이고 아래쪽이 데이터 수집부터 실시간 분석 및 시각화 부분입니다. 회전체에 부착된 IoT 센서들과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AI/ML 플랫폼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결하여 이상을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고객사에 실제로 적용되어 운영 중입니다. 공장의 특성과 공정 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하여 사일로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의 정상 가동 여부뿐만 아니라 발전 시간, 발전량, 충전 시간 등 중요 데이터들이 예상대로 잘 생성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마다 발전 시간 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발전 시간을 미달할 경우 유지보수 사업자, 즉 O&M 사업자가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평균 발전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AI 모델을 통해서 발전 시간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여 그늘지는 곳이 없는지, 태양광 패널의 위치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 설치된 일사량계와 온도계 및 발전소의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및 현재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단기 및 장기 발전량 예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관련된 중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OTAC 기반 사용자 인증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스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3D 시뮬레이션과 지리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발전소를 짓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1조 1사 시간을 예측해보는 일형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데모 영상은 시간 관계상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과 예지 보전 시스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빌딩용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이며 메뉴는 크게 대시보드, 설비 상태, 분석, 예측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의 어제와 오늘의 실적, 그리고 AI가 예측한 오늘의 예측값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비의 온오프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설비 상태 메뉴에서는 빌딩의 주요 설비인 공조기, 보일러, 냉동기, 급탕기 등의 현재 가동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분석 메뉴에서는 공조기의 온도와 빌딩, 냉동기, 공조기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줍니다. 최적화 및 예측 메뉴에서는
AI 모델이 예측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최적화 메뉴에서는 장비의 최적 운전 조건을 추천해 주어 운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PDM, 즉 예지보전 시스템입니다. 설비에 부착된 센서와 공정 데이터를 집계하여 AI ML이 생성한 모델이 실시간 이상 탐지를 하는 화면입니다. 각종 변수들의 중요도와 값의 변화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꺾은 선 그래프는 이상 발생 확률을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그 값이 일정 점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알람이 뜨게 됩니다. 화면 중간의 바 그래프는 이상이 탐지될 경우 그 이상에 영향을 주는 태그, 즉 센서들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설비에 부착된 센서들 중 어떤 센서가 이상치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의 가중치가 높으면 온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거나 낮기 때문에 이상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8개 그래프는 센서 자체의 로우 값입니다. 주요 센서의 로우 값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상 탐지와 관련된 센서의 값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시스템의 사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하는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클라우드 도입은 인프라 전환을 넘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둘째, 사스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IT와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사스 테넌트 아키텍처 설계 시 도메인에 대한 이해, 시장성, 보안, 컴플라이언스, 트랜잭션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